피부가 진짜 그지가 됐을 때 내 자존감이 박살 난 거를 저는 경험을 했고 진짜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때 도파민이 팍 돌았어요. 뭔가 좋겠다. You're my friend. 네, 안녕하세요. 다가오고 있는 미래를 가장 먼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캐치업 시간입니다. 전 세계에서 K-뷰티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전 세계인들이 쓰고 있는 그 K-뷰티 10년 후에도 쓰고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오늘 영상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답을 직접 만들어가고 계신 분을 모셨는데요. 바이럴 마케팅 하나도 없이 콘텐츠랑 팬덤만으로 법인 설립 3년 만에 매출 130억을 만드신 스킨케어 브랜드 디마프의 최혜진 대표님입니다. 네, 저는 디마프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피부장벽 전도사 레지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카카오벤처스에서 컨슈머 테크 그리고 소비자 투자 담당하고 있는 안혜원 수석입니다. K-뷰티가 크게 한 3세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세대에는 방문 판매, 거기서 성장했던 게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이었고 2세대에는 더 페이스샵, 이니스프리, 미샵 이런 로드샵 전쟁이 한 번 있었고 그때 한번 중국에서 K-뷰티가 터지면서 중국 수출이 정말 크게 올라왔던 시절이 2세대였던 것 같고 중국이 다시 닫히면서 로드샵들도 다시 닫히고 사람들이 틱톡이나 인스타 같은 페이스북 이런 채널들로 이제 화장품들을 소비하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것들이 APR 같은 기업들 또 올리브영이 나왔고 그래서 올리브영과 온라인 이 두 축으로 대표될 수 있는 게 지금의 3세대인 것 같고 우리 상상도 하지 못했던 미국 사람들이 K-뷰티를 쓰고 있는 것이 이제 지금 저희가 마주한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를 만들기엔 너무 쉬워진 시대가 돼서 내가 이 제품을 만들면 다음날 똑같은 제품이 나와 있는 이런 너무나 포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님도 이제 이런 1세대, 2세대, 3세대들을 옆에서 어떨 때는 소비자로서 네. 어떨 때는 내가 대표로서 지켜보고 맞아요.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최근 3년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시는 걸 쭉 듣다 보니까 제가 이 1, 2, 3세대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1세대는 우리 엄마가 집에서 누워있는 거를 제가 기억이 나요. 아줌마가 와서 뭐 발라주고 설명해주고 샘플 이만큼 주고 그런 장면이 기억나고 그리고 두 번째도 당연히 우리가 경험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3세대? 그때 저도 인스타를 보고 화장품을 구매했던 소비자였고 그때 막 화장품 막 유행하는 거 하면 너무 혹하잖아요. 그러면 그쵸. 난 다 샀어. 너무 궁금해서. 혹시 좀 물욕이 물욕과 비교욕이 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 혼자 탑 오브 탑을 뽑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가지고 일단 뭐가 있으면 그걸 다 산 다음에 써보고 저가 막 배틀을 붙죠. 그런 걸 되게 재밌어하는 이상한 성격. 근데 제가 이걸 사서 쓰면 쓸수록 피부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가 좀 민감 피부를 타고났는데 이런 뭔가 뭔지 모르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막 문지르고 닦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피부가 그냥 뒤집어져서 아주 막 진물이 나고 좀 그랬던 시기도 겪은 소비자로서 어떤 점이 정말 K-뷰티로서 좋은지도 제가 잘 알고 근데 어떤 점은 조금은 뭐랄까 위험할 수도 있겠다 고객들의 피부에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다 쓰고 바르시던 한 10년, 2010년, 14년도 하면은 우리 한 K-뷰티 미국에서 쓸까라는 생각을 못했던 시기였잖아요. 시기였어요. 근데 작년에도 미국 갔다 오시고 올해도 많이 갔다 오시고 또 가시다가 이 미국이라는 시장을 언제부터 좀 인지하게 되셨고 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도. 네, 미국이란 시장 자체는 사실 제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는데 우리 친척들이랑 외할머니랑 다 미국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어. 네, 그래서 제가 10살 때 미국을 처음 가게 됐어요. 온 가족이랑 가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미국이란 이런 나라는 세상에 이러면서 확 느끼면서 세포가 기어나는 저는 그게 저에게 가장 큰 충격이었고 나는 언젠간 내가 미국을 가겠다 이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막연했고 사실은 그냥 너무 옛날이어서 그게 제가 이때까지 영향을 줄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그 경험이 제가 이제 이 업을 하면서 피부가 좋아지는 고객님들한테 솔루션을 드리고 피부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일을 하다 보니 그게 자연스레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게 한국에서는 내가 진짜 고객님들을 만나서 피부를 진짜 좋아지게 도움 주는 확신과 그 경험이 생겼는데 이게 미국 사람도 통할까?
근데 왠지 미국 사람은 막 외계인 같고 왠지 다른 피부일 것 같고 고민이 다를 것 같고 막 그런 또 상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쵸. 궁금했어요. 그냥 이 미국 사람들은 고민이 뭘까? 그리고 만져보고 싶었어요. 미국 사람들 피부를 네. 인종 인종 다를까? 어. 그냥 상상 말고 그냥 진짜 인종적으로다가 고민이 다를까? 이 사람들은 모공이 있을까? 그냥 우리가 듣는 거 말고 그냥 이 미국이라는 사람들, 미국 거기 사는 사람들이 고민이 궁금했고 그걸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진짜 궁금했어요. 처음에 미국에 가야겠어라고 하셨을 때 팀원들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가야겠어 이렇게 하셨죠? 가야겠어. 근데 왜 갔냐면 저희가 그 전해부터 사실 아마존 개설하고 열심히 했어요. 인스타그램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뭐 그리고 시딩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한다는 거를 이제 주워 듣고 해봤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안 됐어요. 돈이 높더라고요. 미국이란 시장에서는 저희가 하기에는 너무나 자본도 미미하고 그리고 똑같이 하니까 아무도 우리를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사실 가게 된 이유는 막막해서 반응이 없고 온라인에서 뭔가 한다고 하는데 이게 안 먹히고 안 되고 그래서 어떡하지? 타개하려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일단 한번 만나볼까? 10명만 만나고 올까? 10명만 처음 목표 10명 그 생각이었어요. 피부를 10명만 만져보자. 네, 만져보고 내가 한국에서 한 대로 나는 한국에선 자신 있었거든. 내가 고객님을 보고 우리 자기님한테 고민들 물어보고 피부 타입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솔루션 딱 드리면 진짜 고민이 피부가 건강해져. 그러니까 내가 그 확신이 있으니까 이걸 딱 10명만 해보자. 10명만 피부를 바꿔주고 전도를 하고 맞아. 오자. 정확히 그거예요. 그럼 딱 그 10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디에 뭘 하려고 하신 거예요? 사실 그것도 진짜 즉흥적인데 되게 멋있게 딱 저희가 그 세잔느라는 거기 말이죠. 그 옆에 딱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진짜 운으로 얻어 걸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겠다 하고 가자 하고 이제 날짜를 딱 정했어. 근데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빨리 다음 달에 당장 열리는 박람회 찾아봐. 그래서 막 찾았어요. 그랬더니 딱 그때 그 전 세계에서 이제 그 에스테틱, 클리닉, 스파 브랜드들이 모이는 박람회가 있었던 거예요. 딱 한 자리. 그 한국관에 그것도 딱 한 자리. 그래서 그거를 신청해서 막 차를 타고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일단 만나자. 거기서 만져보자. 네, 만져보자. 그래서 그 박람회에 참여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준비를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거기 가자 하니까 거기 뉴욕이었어요. 그러니까 뉴욕이었고 박람회가 뉴욕이었어. 뉴욕을 가신 거예요? LA였으면 LA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뉴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잠깐만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게 하나만 더 하고 올까? 그 앞뒤로 이제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간 김에가 중요하죠. 길잖아요 또 가면. 가면 또 시간이 오르니까 한번 간 김에 박람회 하고 뭘 할 수 있을까를 막 이제 백방으로 아는 친 막 연락하고 물어보고 하다가 그때 마침 저희 고객님이셨는데 그 미국에서 뉴저지에서 거주하시면서 저희 거를 이제 가져다가 뉴욕 주변 뉴저지 쪽에 판매를 하는 자기님이 계셨어요. 그 자기님께서 저희가 막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다가 마침 내 친구가 옷을 팝업을 하는데 팝업식 우리가 일주일 잡았는데 한 이틀은 비어. 너희가 같이 할래? 돈 낼게 하고 저희가 그 이틀을 잡고 근데 보니까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그 소호에 거기서 조그맣게 시작한 그 가게 옷가게에서 지금 4천억 5천억 브랜드가 된 그 바로 옆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이틀을 가게를 차리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도 고객님들을 실제로 그 소호에서 걸어 다니시는 워크인 고객님들을 만나게 된 거죠. 만져보시니까 어떠세요? 똑같더라고요. 피부 장벽은 전 세계 사람이 다 있고 이 피부 타입도 건성, 복합성, 지성 다 똑같고 뭐 물론 분포나 멜라닌 색소, 뭐 모공의 어떤 발달 정도는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진 고민은 다 똑같고 이 토로하는 그 고충들이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 딱 저는 가서 첫 딱 고객님을 만나자마자 아싸 똑같다. 그리고 제가 약간 그때 도파민이 팍 돌았어요. 이거다. 뭔가 되겠다. 나 여기서도
만들 수 있겠다. 그분은 어떤 피부셨어요? 그분? 그때 물론 너무 많은 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게 그 박람회에서 저희는 저희를 고객을 만날 수 있을까 했는데 진짜 저희 부스가 좀 대박이 났어요. 왜냐면 제가 일단은 막 나가가지고 그쵸. 막 나가가지고 막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일단 시선을 끌어야 나를 그쵸. 보니까 일단 뭐 브랜드 모르겠고 그럼요. 일단은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해서 이너 드라이니스 이거 좁쌀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보여드리면서 막 고객님들이 모여들었고 그때 저희 거를 그냥 그 키트 그 아기자기 키트를 다 오시는 분마다 다 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생각도 못했는데 그 하루에 10,000부를 팔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 팝업에서? 네. 그래서 진짜 이게 뭐지? 해서 물건이 모자라서 급하게 아마존 창고에서 막 받아가지고 막 물건 나르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특히 더 어떤 걸 느꼈냐면 그 고객님들이 목말라 있다는 걸 좀 느끼긴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고객님들은 자기님들은 너무 잘하세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써보셨고 비교할 줄 아시고 피부도 관리법도 아시고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잘 되어 있는데 되게 그 자리는 사실은 되게 고관여자가 오시는 자리이긴 했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이런 교육적인 거나 피부 관리법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재밌어 하시고 그런 부분에 이분들은 내가 잘할 수 있겠는데 하면서 이제 팝업으로 넘어갔더니 이어서 이제 팝업을 갔거든요. 저희가 이제 길거리에서 고객님들 막 이렇게 오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 고객님들은 놀랐던 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극과 극이었어요. 정말 잘 아시는 분도 아주 소수긴 했지만 대부분 제가 느꼈을 때는 로션? 로션 안 발랐는데? 그러니까 로션 정도만 알면 다행인 분들도 너무 많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머리가 깨끗한데 내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기회라고 생각하셨구나. 완전. 좌절할 수도 있잖아요. 좌절할 수도 있지. 너무 이렇게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은. 왜냐면 제가 원래 교육학 쪽에서 전공을 했다 보니까 제가 타고나기를 가르치는 걸 좋아하나 좋아해서 봐요. 그럼 비어있으면 무조건 가르친다. 제가 가르친다. 아싸, 이건 내가 가르칠 수 있겠다. 왜냐면 아직 아무도 안 가르쳤어. 내가 가르치면 돼. 근데 난 재밌게 가르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걸 노다지네. 그런 생각이 진짜 노다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다지. 다 그냥 고객님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가르칠 사람이 너무 많아. 한국은 오히려 내가 설 자리가 없어. 너무 너무 잘하고 머리 꽉꽉 차 있어가지고 내가 들어갈 제 존재가 자리가 맞아요. 제 존재가 그렇게까지 필요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미국에 이 사람들 세상에 세안부터 가르쳐야겠네. 세안부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팝업 때 특히 박람회 때도 계속 가르쳤어요. 세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얼음물 요새 유행하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를 가르쳐 드렸더니 why not? 하면서 다 사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쓰면 돼? 이거 쓰면 돼? 루틴으로 다 줘. 근데 또 놀랬던 거는 이 한국에서도 저희가 성수동에서 팝업을 무신사랑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고객님들이 이 지갑이 이게 열리는 게 좀 꼼꼼하게 고민을 하시거든요. 일본도 그래요. 굉장히 신중하신데 미국은 why not? 바로 그냥. 바로 그냥. 그래서 여기는 고객이 많다. 우리 자기님 되겠다. 내가 가르칠 수 있겠다. 와, 여기는 재밌다. 그래서 딱 그 작년이었어요. 작년 3월에 처음 미국을 갔고 처음 고객을 직접 만나서 그래서 지금 1년이 됐는데 그동안 벌써 4번이나 미국을 갔다 오고 팝업과 스토어도 열고 뭐 K뷰티 공동 팝업도 하고 다른 뭐 유명한 브랜드들하고 같이 거기서 뵀잖아요. 네. 그렇게 또 이거는 이따 썰로. 이따 썰로 또 재미있는 얘기가 많아서. 맞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그래서 1년이 지났네요. 그 미국 출장 팝업 하시고 돌아오자마자 하신 일이 뭐였어요? 방향적으로? 저희가 미국에서 이게 땅땅땅 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시장을 위한 컨텐츠를 더 만들자. 사실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광고 소재라던가 아니면 물론 피부 장벽 학개론도 만들었고 굉장히 강의처럼 되게 고관 여자들이 봤을 때 와 하는 거를 만들었는데 미국 고객님들은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쉽게 가르쳐 드려야 되는 자기님들이다 보니 저희가 좀 더 쉽고 뭐 빠르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쇼츠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인스타그램을
에서 빠르게 볼 수 있는 컨텐츠인데 정말 빠르게 피부에 대한 정보,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자. 또 그중에 터진 것도 몇 개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하면서 사실은 유행하는 거 다 따라해보고 그 틱톡 뭔지 알죠? 그 재밌는 거 다 따라해보고 했는데 그런 거는 사실 잘 저희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했던 것 중에서 제가 이제 피부에 대한 잔소리. 네, 진짜 근데 그 질문, 그 컨텐츠 내용은 고객님이 댓글로 질문 단 거였어요. 근데 이거 저 2차 세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괜찮나요? 저 지성 피부인데 오일 클렌저 써도 되나요? 이런 고객님들의 질문을 그걸 그대로 대답하는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다 터졌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진짜 이분들이 궁금한 게 많고 저희가 좋은 정보 또는 이런 좋은 습관들을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면 이 컨텐츠는 먹히는구나. 우리만 할 수 있는 우리만 할 수 있는 할 때 터지는구나. 네. 근데 저는 그 알려드리는 피부 잔소리는 제 진심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갔다 와서 컨텐츠를 좀 더 쉽게 좀 더 뭐랄까 짧고 누구나 이렇게 빠르게 볼 수 있게 그러면서 이제 조금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미국 고객들이 점점 뭐랄까 연락도 주시고 이런 네. 것들이 좀 더 생기셨어요. 네, 그 이후로. 맞아요. 그게 진짜 놀라운 게 저는 근데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진짜 옛날에 제가 한 분 고객님의 피부를 상담을 진짜 몇 시간을 해서 우리 자기님 그 피부 타입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 피부 타입의 특징이 이렇고 근데 지금 세안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모공이 막혀서 트러블이 더 많이 나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샤워 몇 분 하세요? 저는 샤워 20분 하는데 자기는 샤워 20분 뜨거운 물로 하면 혈관이 더 확장되고 트러블 더 많이 나고 자궁력이 무너지니까 샤워는 10분으로 줄여보세요. 이렇게 이제 제가 1시간씩 몇 시간씩 자기님들이랑 상담을 했었잖아요. 되게 엄청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한 분을 제가 알려드렸을 때 그분이 진짜 좋아지시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고 쓸데없는 것들을 다 빼고 꼭 필요한 스킨케어로 피부 장벽을 만들고 그러고 나니까 그분이 진짜 피부가 좋아진다라는 거를 알게 돼서 그게 물론 뿌듯하기도 했지만 거기에서 우리 자기님이 친구들한테 저희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친구 손잡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이 이제 친구분이 우리 자기님이 손잡고 오네? 근데 또 그 친구분들도 또 손잡고 오네? 제가 이 약간의 그 복리의 경험을 한국에서 했잖아요. 맞아요. 마케팅이나 이런 거 없이. 그 경험이 저에게는 좀 강렬했는데 미국도 why not? 미국에서도 진짜 그 10명 제가 만지고 제가 발라드려보고 오늘 밤 이렇게 하세요. 알려드리고 더 궁금한 거 컨텐츠 보세요. 이렇게 했던 그분도 진짜 5월에 다시 갔을 때 친구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막 자랑하시면서 그리고 미국 분들은 또 자랑하는 거 좋아하고 스몰톡 되게 잘하시잖아요. 맞아요. 그 주변 사람한테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한테 야야 일로 와봐 이거 되게 좋다. 저 대신 그냥 생일을 붙잡고 네, 너 내 피부 봐. 이거 이렇게 썼어. 그런 거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되게 그분들 다시 오시고 친구랑 같이 오시고 근데 이게 10명, 100명, 100명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또 친구랑 같이 오시네. 이거 한 5번 더 하면 계속 같이 친구랑 오시지 않을까? 했던 우리 브랜드 이름이 또 Dear My Friends. 디마프잖아요. 이것도 미국에서 이제 너 브랜드 이름은 디마프야 이러면 이제 디마프 뭐 이러면 무슨 뜻이야? Dear my friends. so cute. so cute. 이렇게 해주세요. 너무 귀엽다. 미국 사람들 꽤 차가운 편인데. 그래요? 네, 동부 사람들 되게 차가워. 그러니까 서부 대비해서 동부가 훨씬 더 차가운 편인데. 그래요? 그래서 저는 혼자 별세계 갔다 오셨나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동부도 가고 서부도 가봤는데 이 확실히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요? 자기는 너무 환대받고 왔다고 해서. 저는 뭐 제 그냥 생각에 레지나이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진짜 자기장이 이렇게 딱 커져가지고 자기장이 커져가지고 우리 자기님들의 자기장이 그 경험이 계속 이어서 그래서 5월에도 가고 5월에 근데 또 K뷰티 합동 그 진짜 큰 팝업이었거든요. 정말 K뷰티 하면 내로라 하는 브랜드들이 다 모였어요. 네. 근데 저희는 거기에 꼽살이 낀 거죠. 저 만났을 때 그때 말씀. 네, 5월에. 저희는 진짜 이만큼 남은 부스 하나 달라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거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좀 느꼈던 거는 어떤 인사이트를 받았냐면 K뷰티를 되게 막 난리라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난리는 맞아. 근데 그게 전체의 한 20%는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오히려 그래요? 물론 K-뷰티를 드라마를 좋아하고 K-팝을 좋아하는 분들께는 K-뷰티가 막 대박이야 하는데 그걸 되게 소비하시는데 아닌 분들도 훨씬 많다. 아닌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좀 느꼈고 왜냐면 3월에 저희가 그냥 갔을 때 만난 고객님들과 네. 이 K-뷰티에 야, 모여 계신 이 고객님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아. 달랐고 이분들은 워낙 이미 다 잘 알고 계세요. 아. 이분들의 머리에는 아누아도 있고 메디큐브도 있고 많은 좋은 브랜드가 이미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고객님인데 제가 만난 3월에 만난 진짜 그냥 소호에서 돌아다니는 집이 여기야. 그런 분들은 K-뷰티를 네. 잘 모르고 그냥 코리안 거 좋아 이건 알아. 한국 사람 피부 좋아 이건 아는데 제품은 잘 몰라.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루틴이란 것은 말이야 이렇게 써야 되고 이건 안 써도 돼. 너 아이크림 쓰는 거 있지? 이거 멀티밤 아이크림 대신에 그냥 멀티밤이 아이크림이야. 이렇게 놀라시는 거예요. 저는 그 고객님들이 놀라는 게 제 도파민의 원천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K-뷰티를 잘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 근데 그 모르시는 자기님들은 와우 이 장면에 저에게는 그래서 내가 만날 고객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그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훨씬 많죠. 그리고 그분들이 만족을 느끼고 머리에 디마프밖에 없어. 나만 발라봐. 네, 나는 독점하고 싶거든. 우리 자기님의 머릿속에 디마프만 있었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자 하는 걸 깨닫고 그리고 바로 10월 달에 저희 단독 팝업을 해야겠다 하고 5월 달 가서 사인하고 그 가게에 봐놓고 거기를 이제 계약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작년 단독 팝업. 10월에 했던. 거기서도 또 대박 컨텐츠가 하나 터졌잖아요. 네.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대박 컨텐츠가 너무 많이 터졌는데 그 소방관 대박 터졌죠. 그 컨텐츠가 사실은 이 컨텐츠로 나올 줄도 몰랐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저희가 첫날 그러니까 그 중간에 팝업을 하던 중간에 갑자기 저희 가게 앞에서 그 소호잖아요. 그 좁은 거리에서 막 뿅뿅 난리가 난 거예요. 소방 그 차 소리가 정말 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일이야 하고 이제 불글링 하고 나가서 봤더니 이제 뭐 그런 건 아니었는데 다행히 그 소방차들이 한 10대가 쫙 그 앞에 있었고 뭔가를 이제 하러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방관 저희 바로 가게 앞에 차를 댄 그 소방관 굉장히 멋있으신 우리 소방관 선생님께서 저한테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쁜가? 나 좀 먹히나? 그랬는데 저는 계속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어디서 가봤어 와보래. 그리고 결혼을 굉장히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이렇게 높이 있어요. 차가. 그쵸. 왜? 그랬더니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 받았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영어가 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야, 나 니네 멀티밤 이제 틀어? 이러는 거예요. 좋다. 그래서 멀티밤이 소리가 딱 들린 거야. 너무 빨라가지고 너무 되는데 멀티밤 이거 막 멀티밤 이렇게 딱 들어가요. 근데 약간 이렇게 하는 표정이 있으시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보고 너 우리 거 샀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한 거지. 그래갖고 잠깐만 기다려 하고 저는 또 이제 달려가서 우리 자기님 만나면 저는 그냥 보내지 않거든요. 맞아. 우연히 만났다? 그럼 잠깐만 해가지고 제가 가게로 들어가가지고 막 소방관 걸 다 담았어요. 막 가방을 바리바리 30개씩, 50개씩 이만큼 담아가지고 막 그 소방관님들 지금 고생하시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에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다려야지 작업하는데 그래가지고 다 가실 때 이제 인사하면서 드리면서 거기 다 같이 세안할 때 쓰시고 이렇게 쓰시라고 하고 보여드리고 했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우리 그 가게 오픈 첫날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러서 멀티밤을 산 첫 고객이었어요. 첫 곡에. 근데 그게 또 영상에 찍혔어. 그 옆에서 우리 PD가 찍고 있는 이게 사가지고 가는 장면이 딱 찍힌 거예요. I remember you. Now you remember me, right? Guys, give us. So we skincare. Really? I could use that. You knew we needed it, huh? We can like 30 baht, so you can share all together. So nice of you guys. And Thank you if you so guys much. need more, you take one back.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그 영상이 진짜 터져가지고 맞아요. 그 고객님들이 막 so sweet, so cute 이렇게 해주시면서 맞아요. 다들 근데 또 주작 아니냐 그렇죠. 되게 댓글 근데 막 주작을 의심할 만한 정도의 그 정도. 우연이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소방차를 내 돈이 섭외를 그렇게 해요. 많아? 내가 빌게이츠도 아닌데 어떻게 그 미국 소방관을 출동을 시켜? 야,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주작이었으면 진짜 와 주작은 아니었고요. 진짜 당연히 주작 진짜 아니에요. 이런 근데 제 오지랖 우리 디마프 그럼요.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팀원들도 그렇고 되게 막 주고 싶어하는 이게 좀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이 좋은 거 나만 좋을 수 없다. 너도 좋아봐 이러면서 맞아.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너무 맞아요. 재밌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다음 할 얘기랑 완전 연관돼 있는데 사실 방금 말씀 주신 것들에서 디마프가 보통 브랜드들과는 굉장히 다른 보법을 가지고 있다. 마케팅이 됐던 퍼주는 이런 것이 됐던 진짜 잔소리를 하는 것이 됐던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 만났을 때에도 제가 대표님 처음 만났을 때에도 장벽학개론을 다 시간이 너무 기니까 볼 수 없어서 AI로 요약시켜가지고 역시 요약시켜서 다 이렇게 보고 왔거든요. 보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유튜브에 가시면 장벽학개론이라는 굉장히 긴 시리즈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보면은 거의 뽐품을 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벽이 높은데 한 번 들어오면 팬이 되는 그런 브랜드란 말이죠. 그래서 디마프를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어떤 브랜드일까요? 너무 어렵죠. 그렇게 어려운 걸 시키다. 한마디로 하다면 밖에 소개한다고 소개한다고 하실 때. 한다면 저는 우리 브랜드는 진짜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그러니까 따뜻한 그러니까 그 따뜻함이 어떻게 보면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자기님이 피부 고민으로 오셨을 때 진짜 도와주고 싶은 마음 우리 자기님 피부가 진짜 지금 너무 아픈 왜냐면 저도 아파봤으니까 피부가 진짜 그지가 됐을 때 내 자존감이 박살 난 거를 저는 경험을 했고 그 마음을 아니까 우리 자기님도 그 너무 제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으로 제품이 먼저 나갈 수 없어. 왜냐면 내 친구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데 피부가 아파. 근데 내가 이거를 팔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친구의 진짜 그 고민을 해결하려면 내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이 친구가 지금 세안을 어떻게 하는지 샤워를 잘하고 있는지 뭘 쓰고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고 그거에 맞게 이건 쓰자 이건 쓰지 말자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접근을 하는 게 사실은 진짜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고객님들이 좀 따뜻하다고 느껴주시는 것 같고 저는 그거를 제가 혼자 열심히 했었지만 이제는 우리 팀원들이랑 같이 더 잘해야 되고 이게 예전에는 나만 잘하면 됐지만 그쵸. 이제는 우리 팀원들이 그 마음으로 잘해야 되는 거 그게 숙제인데 결국은 따뜻해야 될 것 같고 따뜻해. 그러려면 우리 팀원들도 진짜 자기님들한테 도움을 주려면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도움 주려면 이 제품을 꼭 만들어야 될까? 진짜 도움 주려면 이런 챌린지를 해볼까? 이렇게 얘기가 되면 그게 한 목소리를 내고 조금 저희의 그 강력함을 계속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디마프의 그 미션? 원칙이 있잖아요. 네. 하나의 명확한 엄청 강력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준. 모든 행동을 할 때 맞아요. 저희는 이걸 고려해야 된다가 있었잖아요. 네. 저희 회사 전체의 미션은 정말로 디바프를 만난 사람들의 피부를 정말로 좋아지게 하는 거. 그래서 이 컨텐츠 이거 진짜 자기님들 피부에 도움되는 거야? 이 제품 BM팀 이거 진짜 도움되는 거 맞아? 이 함량 맞아? 이 구성 맞아? 이거 그런 거 맞아? 이렇게 이 챌린지도 역시 자기님들의 피부에 진짜 도움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켜야 그런 것들이 기준이 있어야 저희가 그런 제품을 만들고 그런 맞아요. 콘텐츠와 마케팅을 맞아요. 할 수 있고 그런 챌린지로 자기님들하고 같이 맞아요.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고 맞아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행사나 이벤트도 연결되고 그 뒷단까지 쭉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 이런 좀 직원들이 아니 이거 뷰티 브랜드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하지만 우리는 자기님의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니까 과감하게 안 했어. 했던 것들이 좀 있으세요?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우리 자기님들이 제품 이제 추천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고민과 함께. 근데 그 자기님들 고민 그리고 타고난 피부 타입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를 들어보면서 자기님들한테 보니까 우리 제품이 안 맞는 거야. 왜냐하면 저희 초기의 제품 이제는 지성 루틴이 네. 나왔지만 맞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지성 맞아요. 루틴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성 여들은 많고 모공이 크게 발달돼서 타고나기를 유분이 많은 피부, 지성 피부
피부인데 그런 피부에게는 지금 저희 맞는 기초라던가 지금 제품의 그 전성분 그 레시피가 유분의 양이 이 지성 피부에는 맞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투머치. 그래서 기름질 수 있고 모공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공 막는다는 거는 내가 타고난 피부의 유분의 양과 이 외부에서 화장품의 양이 딱 맞아야 그게 밸런스가 맞는데 내 피부 유분이 많은 사람이 디마프 지금 오리지널처럼 유분이 많은 걸 쓰면 투머치인 거지. 근데 유분이 적은 건성한테는 저희께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해서 우리 자기님 우리 거는 안 맞을 것 같아요. 그 토머시기 브랜드에 가서 요거 쓰시고 그거 쓰시면서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저희는 상담을 했어요.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러면 저희가 거기서 아이디어가 딱 나와요. 이제 그런 걸 만들어야겠구나. 요게 필요하구나 하고 필요한 걸 그렇게 체크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지성 루틴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진짜 장기적인 관점으로 액션을 하시네요.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좀 첫 시작 어떻게 보면은 레지나라는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인가요? 인플루언저리? 인플루언서 언저리라고 이제 스스로를 표현하실 정도로 그래도 하셨는데 초반에 좀 그 계정들의 어떠한 얘기들을 하시면서 지금의 자기들이 좀 모이게 됐는지 그 역사를 한번 리마프에 역사? 네. 와, 제가 오늘만 산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중요한 거 막 그래서 되게 굵직한 거 막.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한번 떠올려 보자면 네, 어떤 것들을 했었냐면 그땐 제가 제품도 없었고 제 브랜드가 없었던 시절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뭘 했었냐면 화장품이 성분이 궁금한 거예요. 전성분이 대체 적혀 있는데 이 에틸 헥실 메토시 신라메이트는 뭐지? 티타늄 디옥사이드는 뭐지? 너무 많은 어려운 글자들이 전성분 그래서 막 30개, 50개씩 박혀 있는데 그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공부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많은 뭐 정보, 유튜브 그때는 AI가 그렇게 막 있진 않아가지고 그게 있었으면 진짜 쉬웠을 텐데. 그러니까 딸깍하면 바로 알려줄 텐데. 무슨 성분인지 다 알려주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유튜브에서 그런 거 얘기해 주시는 분들 거 보고 이제 정보를 이제 모아서 공부를 해가면서 그 피부과 원장님 중에서도 김홍석 원장님 같은 그런 분들이 또 그런 정보를 정말 잘 정리해 주신 거 막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선생님이 해주신 거를 낼름 받아서 제가 이제 쉽게 여러분 이제 제가 초딩 언어를 잘 할 수 있거든요. 그 되게 비유를 쉽고 재밌게 제가 하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작이었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게 성분을 얘기하고 제품을 좀 추천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그 당시가 한 2018년, 9년? 그때는 뭐 공구라는 개념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되게 초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추천한 브랜드에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막 추천하고 있으니까 이거 좋다 여기 거 좋다 여기 거 여기 거에서 오일 조금 섞어 그러면 이거 만능 기초 돼 만능 기초로 써 그럼 좁쌀이 사라져 이런 얘기를 제가 하니까 그 브랜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때 공구라는 것도 다른 브랜드 제품으로 제가 판매를 했었던 거예요. 연습을 한 거지. 그러면서 고객님들이 진짜 사나? 몇 개나 사지? 이거에 대한 후기가 어떤가? 그러면서 여기 근데 이거 조금 불편하네. 이건 내가 좀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이 제가 좀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품 보는 눈, 고객님들이 이걸 진짜 좋아하나? 효과가 있나? 이런 불편한 점들이 이런 거가 있네?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제품이 필요하겠다 해서 브랜드가 나오게 됐는데 또 그 계기도 있어요. 사실 저도 겁이 없는 것 같지만 겁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이 제품을 막 5,000개, 10,000개씩 만든다는 게 사실은 저는 상상을 못했고 제가 브랜드를 할 거라고는 그 당시에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공구를 하던 제품들 중에 한 개가 단종이 된 거예요. 공구를 잘했던 제품인데 그 밀크 클렌저가 그래서 판매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기님들이 이제 어떡하냐 딴 거 추천해 달라. 근데 제가 그때 그 밀크 클렌저를 어떻게 추천했냐면 그때 올리브영에 있는 밀크 클렌저 다 사가지고 제가 그거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다
다 사서 일단 있는 거 다. 근데 그 당시에 밀크리 별로 없었어요. 요즘 많거든요. 네, 네, 뭐 네. 디바프 때문이라고 할 순 없지만 어쨌든 지금은 진짜 많은데 그때는 진짜 없었어요. 그때는 피부과에서 쓰는 거가 밀크 클렌저여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개, 6개 몇 개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걸 다 사서 써보고 그거를 이제 막 비교하는 컨텐츠를 올렸었어요. 이거 좋더라. 이거 좋다. 이거 좀 따갑다. 이거는 묽어서 약간 마찰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 중에 탑 오브 탑을 뽑은 게 그 제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켜본 자기님들이 이제 그 브랜드 제품을 공부를 하게 되니까 너무 잘 사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단종이 돼서 그렇다고 2등을 소개할 순 없잖아. 그쵸. 그게 1등이었거든.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나는 이거보다 내가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심과 함께. 근데 못 파니까 수입이 줄어드네? 현실적인 벽에 그럼요. 왜냐면 걔가 진짜 메인이었거든. 현실적으로다가 어떡하지? 근데 내가 그렇다고 2등을 추천할 수 왜냐면 과정을 제가 다 깠잖아요. 자기들이. 오늘 갑자기 근데 2등을 딱 2등 가지고- 하면 배신감이잖아. 이거 배신이잖아. 약속을 이거 지켜야- 배신이잖아. 그럼 1등 어떡해? 1등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가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시작한 그 게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디마프.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제가 그 두려움을 깼죠. 어. 어쨌든 진짜 두려웠어요. 그동안 남의 거 팔았으니까 제가 리스크가 0이었는데 수수료만 받으면 되니까. 그쵸. 근데 재고가- 내가 억대로 만들어서 이거를 팔아내고 안 팔리면 어떡하지? 재고가 재고 어떡하지? 이거 너무 무서워. 이거 사이트 만들어야 돼? 아이고 무서워. CS 내가 해야 돼?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진짜 컸어요. 근데 그걸 한번 깨고 나니까 깨는데 그래도 한 2년 걸렸죠. 그래도 제품 이제 만들어야 되고 샘플링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막 이런 과정들을 한번 해보니까 네. 이제 그 다음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시작을 한번 하고 나니까 두려움을 깨라. 네, 이렇게 저 미국도 사실은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면 영어. 왜냐면 내가 피부에 대한 얘기와 교육은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미국 갈 생각하니까 영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왜냐면 그들 앞에서 내가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움이 컸는데 일단 두려움은 걔는 신호인 거지. 그 두려움이 있다? 그럼 걔를 깨면 내가 성장한다는 신호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도 너무 두려웠지만 일단 가자. 끊어놓고 보면 이제 내가 못 모르니까 일단 끊어놓고 그냥 일단 가서 막 커피 시키고 두근두근 막 고객을 처음 할 때 미치버리겠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해먹고 한 5월 또 가고 또 가니까 이제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이제 다 할 수 있어. 그래 그 두려움을 한번 깨니까 그 다음엔 또 괜찮은 것 같아. 너무 좋은 포인트다. 요새 두려운 거 있어요? 제일 두려운 거? 저도 항상 두렵죠. 뭐가 제일 두려워요? 저는 두려운 거. 애니 두려운 게 있다고? 저도 겁이 없어 보이잖아요. 네. 저도 대표님이 겁이 하나도 없다 생각했어요. 진짜 하나도. 근데 대표님이 어느 정도로 준비하신 거 봤냐면 스크립트를 다 파워포인트에 써가지고 그 상담 스크립트를 다 달달 외워가지고 맞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것도 두렵죠. 투자할 때도 두렵고. 투자할 때. 투자할 때 왜냐면은 큰 돈이니까. 맞아. 근데 그걸 이겨내고 해야죠. 아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되는 이유 하나만 보고 간다. 이렇게. 여튼 저의 두려움의 얘기였습니다. 네. 그럼 나 이거 궁금한데 물어봐도 돼요? 당연하죠. 그러면 디마프는 어떻게 알게 되셨고 그리고 대체 그 많은 브랜드 중에서 맞아. 저희만 콕 집어서 왜 투자했는지 맞아요. 이제야 듣는다. 이제야 듣는다. 이제야 듣는다. 맞아요. 제가 회사에 카비넷 뷰티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24년도 한 24년도. 9월쯤에 진짜. 저희 준이랑 술을 먹으면서 준 뷰티에 투자해야 될 것 같다. 내가 그래? 좋은데 우리 회사 펀드는 초격차 딥테크 펀드인데? 나도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나도 이 뷰티 업계에 대해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로직이 명확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설득을 못 한다고 생각해서 한 3개월 동안 업계 종사자들 다 만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유통업을 제일 많이 만났고 그 다음에 마케팅하는 에이전시도 만났고 대표님도 엄청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이거는 그냥 계속 간다. 끝까지 간다. 물론 사이클을 타는 업이긴 하지만 끝까지 간다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기납적으로 보이는 패턴들이 존재하더라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뭐 저희가 다른 유튜브 가면 나오는데 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장인 출신 상인을 찾자라는 거였어요. 장인 출신. 네, 왜냐면 너무 상인이면은 제품력에 대한 신경을 많이 안 쓰고 반대로 너무 장인이면은 제품력만 신경 쓰고 이게 진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정도의 가격대와 패키지와 혹은 뭐 제품인가에 대해 신경을 안 써서 제일 좋은 건 장인 출신 상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축은 파이오니어와 팔로워가 있는데 남들을 잘 따라하는 것도 저는 큰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뷰티 업계에서 큰 획을 그었던 사람들을 보면 항상 어떤 기회가 창이 열릴 때 유통 채널이 바뀌고 마케팅 채널이 바뀔 때 그거를 딱 내가 먼저 가볼게 해가지고 뛰어들었는데 사실은 뷰티는 선점하는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먼저 갈수록 실패도 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만 걸리면 이득을 보는 싸움이었던 거죠. 다이소에 제일 먼저 간 뷰티 브랜드가 제일 잘 됐을 거고 올리브영 초기에 맞아요. 초기에. 베팅했던 브랜드가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게 라운드랩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파이오니어 일단 해보고 하는 사람들 투자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파이오니어라면 남들 따라하는 거 안 되겠죠. 그래서 남들과 다르게 하는 사람들 꼭 투자하자.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4개 브랜드 투자했는데 다 달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몇 개의 상을 세워놨어요. IT 출신 한번 투자를 하자. 왜냐면은 뷰티 업계에 그렇게 코딩을 할 수 있고 IT로 제품을 효율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거니까 그런 분 투자하고 남들이 아예 안 가는 나라 가는 사람 투자하자. 뭐 중동 그때 가면 중동 가는 사람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중동 가는 사람들 그래 중동 투자하자. 세 번째는 제품이 진짜 특이한데 투자하자. 그러니까 제품만 보고 이건 여기 거네 라고 했던 투자하자 했었고 네 번째는 그때 인턴이자 저희 회사에 입사한 클레어 오래 갈 수 있는 브랜드를 난 찾고 싶다. 왜냐면 난 한계도 명확하게 있다. K-뷰티라는 게 지금 브랜드로 기억되지 않고 무엇보다 수명이 너무 짧다. 5년마다 바뀌지 않냐. 맞아요. 10년 갈 수 있는 브랜드 없을까? 그러려면 팬덤이 강해야 될 것 같아. 팬덤이 강한 걸 찾아와봐. 해서 찾아왔어요. 디와프라는 게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직도 그럼 저희 실렉터 아직도 있어요. 디와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 회사 그 김지웅 이사님 제이콥 와이프분이랑 친구시래요. 이러는 거야. 내가 그래서 친구? 그래 좋아. 이분이 투자를 근데 안 받으신대요. 근데 제이콥 친구라니까 한번 와이프분의 친구라니까 소개를 해볼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이콥한테 가서 제이콥 디와프라는 데가 와이프분의 친구라면서요. 레지나라는 분이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해서 좋았어. 내가 물어볼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와이프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냥 팔로워하고 있던 인플루언서였어. 그러니까 하도 자기한테 레지나 언니가 오늘은 뭐라고 했고 레지나 언니가 가족사는 어떻게 되고 레지나 언니가 어디서 됐고 다 알고 있어서 너무 속속들이 알고 있어서 레지나 언니가 진짜 친구인 줄 알았던 거예요. 나 이 얘기는 들어도 질리지가 않아. 네. 이거 3번인가 얘기했거든요. 나는 그때마다 소름 돋고 그러니까. 진짜 너무 행복해요. 어쨌든 레지나 언니 근데 레지나 언니를 소개시켜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레지나 언니는 왜냐 진짜 친구가 아니니까.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그게 한 24년도 10월 정도였었고 그러다가 어쩌지 저도 근데 회사가 미국을 한번 갔다 와 하셔가지고 그래 갔다 와. 제대로 보여줄게. 내가 진짜 영끌을 해서 진짜 내가 성과라는 걸 만들어 올게 해서 근데 저도 미국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뷰티로 하는 사람 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억울하도 끌자 해가지고 제가 스레드를 시작했어요. 제가 그런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스레드를 쳤는데 글이 너무 잘 바이럴 터진 거야. 그러면서 막 스레드를 하니까 스레드야 날 델타 줘 하니까 갑자기 디마프 대표님 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 미국 출장 가는데 저 만나줄 사람 하는데 갑자기 댓글 다신 거예요. 찾았다! 내가 만나뵙고 싶었는데 해서 그러면 저희 미국에서 만나요 해가지고 팝업을 하시는데 이제 제가 만나게 된 게 이제 디마프를 이제 만나게 그때도 투자를 받을까요 말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는 별로 그렇게 받을 생각이 그래서 없는데 어떡하냐 그때 갑자기 거의 안 받는다는 식으로 네. 세워졌어. 네, 그래서 저한테 디마프만 남기고 가셨어요. 한가득 주시고 가셨어요. 그것도 한 사발이를 주시고 가셨는데 딱 돌아왔는데 갑자기 한 2살인가 한 달 있다가 저희 이제 투자를 그래도 한 받아볼 걸 그래? 그래서 이제 브라이언 장상무님 빨리 처음부터 가야 돼. 데리고 가는데 이제 들어가자마자 3시간인가 2시간 반인가 넘게 얘기를 하고 가자 오늘 이거 빨리 투자해야 된다 해가지고 감사하게 투자 받아주셔가지고 투자를 하게 됐죠. 맞아요. 네. 난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장인 출신 상인이라는 네. 말이 난가? 당연하죠. 진짜 와. 당연하죠. 그래서 너무 하나씩 다 밀크 클렌저를 이렇게 비교하고 안 팔고 사실
뭐랄까 2등을 팔지 않겠다라는 선택지가 상인이 보기에는 미쳤어? 지금 5천만 원이 안 나가는데 당연히 팔아야지라고 하는 선택일 수 있는데 장인 출신 상인은 2등을 파는 선택은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장인 출신 상인은 아는 거예요. 2등을 파는 거는 1년짜리 선택이고 내가 만들어서 파는 게 10년짜리 선택이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 생각해서 저희가 오래 가야죠. 그래서 네. 그 관점에서 맞아요. 그게 진짜 맞는 게 제가 그 선택 그러니까 더 욕심 많은 거지. 어떻게 보면 나는 요거 벌 거 나는 나중까지 그쵸. 이만큼 그쵸. 할 거기 때문에 네. 그 욕심이 더 많은 거고 어떻게 보면 그 신뢰가 제일 비싼 거라는 건 저는 알아요. 맞아요. 제일 그 어떤 것과도 돈은 결국 신뢰고 신뢰를 가져야지만 돈을 나중에 많은 버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 신뢰와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신념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맞아요. 대표적인 일화가 선크림 일화도 있어요. 네. 선크림 이것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선크림. 저희가 이제 선크림이 사실 되게 만들기 어려운 카테고리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왜냐면 선크림이라는 것 자체가 그 자외선 차단을 해야 되는 그 스펙이 있고 성분은 바꿀 수 없고 제형도 잘 못 바꿔요. 바꾸면 SPF가 깨지거든. 자외선 차단을 못 해.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잘하면 그냥 잘했어고 못하면 욕 많이 먹는 그런 분이긴 한데 저희가 또 그 중에서도 어려운 무기자차가 피부 장벽에 좋기 때문에 이제 그 제품을 만들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막 그때 약간 자신감이 올라와 있었어. 약간. 왜냐면 앞에 다 성공을 했거든. 판테놀 뭐 만든 게 이러면서 다 너무 잘 돼서 이제 막 나 좀 잘하나? 이러고 이제 여러분 진짜 좋은 거 하면서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 고객님들 구입하시고 나서 거의 50%가 이제 이렇게 실망할 수가 너무 실망했어요. 이런 이제 댓글들과 함께 그 후기에 남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그게 진짜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그게 제가 지금도 제 회사에서 유일하게 발작 버튼이 자기님 후기거든요. 댓글과 자기님의 목소리거든요. 전 발작 버튼이에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데 그때 그 너무 이제 3일 동안 어떡하지? 그러니까 진짜 너무 무서웠고 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 같았고 내가 이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결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고객님들의 격차가 이렇게 컸구나. 이제 이걸 뼈저리게 느끼면서 지금 일단 돈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 고객님들이 다시 우리를 떠나면 어떡해. 다시 이제 우리를 다시 찾아올 수 있게 할 방법이 뭐지? 를 생각해 봤을 때 일단은 자기님들한테 그 얘기를 다 말씀드리고 고객님들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그런 제품이 나와서 저희가 다시 고객님들이 그 후기 다 뜯어서 그때 AI가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가 다 후기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다 분류해가지고 그거를 반드시 개선해서 다시 만들어서 우리 자기님들 댁으로 다시 선물로 다 보내드리겠다 해서 그때 초도 만들었던 게 5,000개였고 5,000개 다시 만들어서 택배에 다 저희가 보내가지고 그게 한 6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다시 개선해가지고 다시 보내서 뭐 돈으로 치면 뭐 몇 억은 들었겠지만 근데 저는 정말 대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을 다 담았고 그 과정을 저희가 왜 잘못했고 뭘 잘못했고 그래서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유튜브로 다 올렸고 고객님들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그걸 선물 받아보시고 너무 좋아하셨고 맞아요.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물론 그 뒤에도 또 제가 또 더 좋게 해보겠다고 또 쿨링을 잘못 넣었다가 쿨링이 또 이제 고객님들이 이거 아니잖아요. 쿨링 너무 아파요. 이렇게 하면서 또 다시 저희가 이제 10,000개를 또 다시 만들어서 이제 그것도 또 다시 선물로 다 보내드리는 맞아요. 이런 굉장히 긴 일이 있었긴 한데 그 맞아요. 과정에서 저희는 고객님들이 저희를 더 믿어주시게 됐고 맞아요. 왜냐면 디마프는 이제 어떻게 잘못을 해도 다시 해결할 수 맞아요. 있다. 얘네들은 나를 맞아요.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신뢰가 저는 생겼다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팬덤이 강한 브랜드를 찾아와라고 했었을 때 팬덤은 사실 양날의 검이거든요. 정말 강하게 사랑해주지만 등을 돌렸을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팬 출신 안티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니지먼트를 잘 할 수 있느냐도 너무 중요했는데 그때 미팅을 했었을 때 이 선크림 일화를 듣고 이런 사람이라면은 롱런 하면서 팬덤을 끌고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위기 상황에 있어서 신뢰라는 것이 가장 큰 자산임을 알고
단기적인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그걸 지켜낸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잘못하면은 자꾸 여기만 딱 자르려고 하거든요. 팔을 잘라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잘못하면은. 근데 거의 팔을 자르는 대응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뢰가 만들어지는 걸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분은 오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그러면은 근데 팬덤 많지 않냐,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 다 팬덤 아니냐, 인플루언서가 가진 팔로워들이 다 팬덤이 아니냐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팬덤을 잘 만들려면은 그 팬덤의 중축이 되는 사람이나 브랜드의 철학이 굉장히 강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피부 장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걸 이렇게 집착적으로 자기 인생에서 엑서사이즈를 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걸어다니는 철학인 거는 레지나라는 사람은 그래서 막 진짜 항상 지금 자세를 보세요. 진짜 이렇게 꼿꼿하시거든요. 꼿꼿하시고 절대 늦게 안 주무시고 절대 술 안 드시고 커피 안 드시잖아요? 이거 디카페인. 교수님은 걸어다니는 컬트이기시기 때문에 절대 피부에 안 좋은 건 하지 않으시거든요. 아니에요. 진짜요? 하긴 해. 뭐예요? 나도 뭐 튀김도 먹을 때도 있고, 나도 햄버거도 먹기도 하고 그래. 술 안 드시잖아요. 술은 안 술 안 먹어요. 드시고 운동 꾸준히 운동하고. 하시고 그리고 핸드폰 볼 때도 그 무슨 삼각대 세워놓고 자세. 이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거북이 되면 피부가 무너지는 거 알죠? 얼굴 턱선 다 무너져요. 자세가 좋아야 얼굴이 안 처진다. 좋은 생활 습관을 가져가려고 하고 그거를 너무 남들한테 알리고 싶어하고 본인이 그 철학에 대한 강렬한 믿음이 있다라는 게 너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 이렇게 팬덤들이 많은데 막 암이라고 따져볼게요. 나중에 이게 100만 명 되고 1000만 명 되면 어떡하지? 어떻게 관리해? 근데 자기들이 이미 커뮤니티 약간 서비스 같은 거를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1000명이 돼도 10,000명이 돼도 모두가 하나의 팬덤이 되고 참여할 수 있는 거를 IT 프로덕트로 풀어내고 있다는 것도 원래 IT를 투자하던 저희 회사 입장에서 되게 좋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로스 해킹 같은 방법론을 되게 정말 정석처럼 쓰고 계셨는데 갑자기 저희는 버전이 있어요. 앱도 버전이 있는데 디마프도 몇 점을 하시는데 심지어 또 혹시 몰라서 갖고 왔어. 이게 진짜 22년도 이게 어머. 이제 막 이거 그 이후에 이제 버전. 어머. 그러니까 저거 나를 처음 믿지. 봐요. 그래요. 어. 나를 믿지 않는다. 오. 이게 정말 고객님들이 좋아할지 아닐지는 고객님들이 써보고 판단해줘야 된다. 이건 이제 미국에서 일본에서 다 같이 한 거. 한미일도 했거든요. 이제 이게 오리지널이고 이게 지성용 라이트 나올 때도 똑같이 한미일 네. 다 자기님들께 의견을 듣고 샘플을 보내서 이거 한 2-3번 수정하고 네. 다시 또 보내고 맞아요. 피드백 듣고 맞아요. A, B 세럼이 있으면 A, B를 다 보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결정을 하세요. 맞아요. 근데 이게 화장품 업계에서 쉽진 않거든요. 왜냐면 이게 다 생산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돈은 그냥 생산하고 샘플을 맞아요. 5,000개, 10,000개 만드니까 맞아요. 생산을 똑같이 IT는 해서. 코드를 그냥 롤백하면 되거든요. 다시 짜면 되는데 재고가 있잖아요. 여긴 재고가 있는데 A/B 테스팅을 한다라는 건 되게 큰 결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짜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됐죠. 오, 이걸 직접 들으니까 진짜 네. 좋다. 네. 실제로 투자를 저희 받으시면서 직원들의 어떤 사기나 아니면 채용을 했었을 때 브랜딩이 어떻게 좀 되는 효과가 있었을까요? 진짜 사기가 말도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우리 팀원들도 직원 한 6-7명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또는 친구들이 사실 디마프 잘 모르잖아요. 뭐 좋긴 한데 근데 딱 진짜 다르더라고요. 전 국민이 다 아니까 이제 어머니, 우리 친척 이런 분들께서도 너희가 그냥 장사꾼이 아니구나. 너희도 스타트업이구나. 그런 정말요. 저는 사실 그게 그렇게 클 줄 몰랐는데 저희 네. 팀원들한테 되게 도움됐어요. 우리 팀원들이 시집장가 갈 때 부모님한테 얘기할 때 어디 투자를 받았더라 하니까 다들 와 반짝 잘 되겠네. 너 좋은 회사, 너 스타트업 다니네. 이렇게 인식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죠. 저는 이제 그렇죠. 원래 우리 자신이 스타트업이었으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팀원들의 친구 가족분들이 되게 야 너 되게 좋은 데 다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친구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 자랑했대요.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적어 놓으면 이제 채용할 때도 확실히 그래요?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이렇게라도라뇨. 너무. 그리고 평소에도 많이 도움 주세요. 뭐 AI가 요새 궁금해? 그럼 와서 알려주시고. 맞아요. 잘 쓰고 계세요? 잘 쓰고 있어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굉장히 제가 다시 굉장히 한번. 어렵지만 어쨌든 잘 돼. 근데 반대로 네. 저희 투자를 받아야 되겠다. 이제 또 왔나요? 마이 턴? 오케이. 주고받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솔직히 그 당시에 진짜 수십 군데에서 심지어 더 좋은 조건으로도 저희가 제안을 진짜 많이.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만한 규모인데 아직 올리브영에도 안 들어갔고 B2C만으로 한 60억대 매출인데 아직 조그마한 이제 키울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뭘 막 잘해서라기보다는 그냥 그 니즈에 맞는 회사가 많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러브콜 해주셨을 때 제일 뭔가 이 heart to heart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 따뜻함 이 하우스 되게 따뜻하다? 따뜻하죠. 나 따뜻한 거 좋아하거든. 되게 따뜻한 거야. 그리고 되게 뭔가 두 분이 앤하고 우리 브라이언이 너무 따뜻하고 그냥 우리 서로 하트 뿅뿅이었어. 맞아, 그냥 맞아. 그 첫 만남에서 그냥 서로가 서로를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눈이 맞았다. 사실은 그 과정에서도 받을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여기 그냥 하지 말까 말까 이렇게 했는데 그냥 우리 하자. 여기 하고 나니까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맞아요, 같이 맞아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초조했어요. 제일 빨리 하자. 제일 빨리 준비해 줄게요. 그래서 정말 빠르게 준비해서 진짜 했거든요. 우리가 그때 출장이 미국에 네, 저도 맞아요. 있어서 그 전에 막 빠르게 네, 맞아요. 진짜 빠르게 미국 가시기 전에 도장 찍자. 해가지고 진짜 진짜 가시기 전에 도장 또 찍고. 진짜 그렇게 그러고도 러브콜이 너무 물밀듯이 와서 빨리 찍길 잘했다. 너무 빨리 찍길 잘했다. 대성공 사례가 되는 되는 것이 당연하죠. 저의 꿈입니다. 맞아. 이미 강남역에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사람 다 연락 와. 근데 강남 연관 한 줄 알았는데 강남대로 그냥 쫙 성공했다. 우리 성공했다. 네, 투자 관련된 얘기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너무 하고 재밌어요. 조금 더 우리 레지나 대표님이 우리 자기님들을 갚는 방식, 입덕시키는 방식. 저는 또 팬이니까 그런 저한테 되게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네. 처음에 뉴욕에서 뵀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에너지가 엄청 나시거든요. 근데 사람들 외국인 손을 이렇게 탁 잡고 발라주는 거야. 근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나이 먹고 나서 누가 내 얼굴에 뭘 이렇게 정성스럽게 발라주고 이렇게 해주고 손잡아주는 그 경험이 강렬해요. 그래요? 생각보다 따뜻하고 강렬해요. 그래서 이럴 땐 입덕을 하는구나 생각했죠. 진짜? 왜 그런 영상도 있었잖아요. 누가 발라주는데 막 우셨다고 하시는 실제로 맞아요. 우신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스킨케어 이거 제가 발라드리다가 우셨어. 네, 맞아. 이런 느낌을 처음 받아본다고 해서 그런 게 레지나 대표님의 매력이 아닐까. 그 영상에서 느껴지는 긍정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제가 IT 투자자로서 이런 말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운이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자외선 차단이라는 개념을 뭔가 알리기 위해서 직원이 무슨 수분이었고 직원이 수분 덩어리 자외선 덩어리였고 그래서 내가 자외선을 막아 하면서 이렇게 치는 것과 안아주는 게 있는데 나도 가서 안기고 싶어 오늘 안기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분이 가진 매력이구나. 레지나 대표님이 가진 이 기질이라는 게 뷰티 업계에서 희소하다. 저희 그때도 회사에 진짜 저희가 절대 선물 보내드리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거든요. 샘플만 그냥 이번에 가운이 나와서 가운만 보여줘. 근데 그날 대빵만한 박스가 몇십 개, 열몇 개 왔는 거여서 뭐야 했는데 약간 무슨 사과 박스에 돈 숨겨놓은 것처럼 뒤에 앞에 본품을 막 숨겨서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으니까 너무 좋죠. 근데 절대 주실 때 비싼 거를 정말 양손에 가득가득 주세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잊을 수 없고 나눠주게 되고 저도 대전내산으로 친구들한테 뿌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 그냥 주고자 하는 마음,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너무 희소해서 뷰티 업계에서 어떻게 보면 레지나 대표님은 이게 그녀가 가진 가장 큰 무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며칠 전에 칸쿤에 휴가 가셨는데 아니 풀에 들어가가지고 아줌마들한테 발라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무바나나랑 합성을 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아니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막 스키 막 이래서 또 막 아줌마들이 근데 아줌마들이 막 10명 이 뭐에 들어가지고 막 아줌마들이 근데 거기서 또 본품이 다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막 특송시키고 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휴가를 가셔서 이러시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만, 그러니까 미국 분들이 너무 그분이 그 텍사스에서 휴가를 온 미국 사람이셨구나. 사람이었어. 근데 그 미국 사람들 텍사스 분들인데 그분들이 야, 너 피부 좋다 이 한마디가 딱 그냥 나는 너무 사랑해. 건드렸어. 나를 그냥 버튼이야, 버튼. 난 미국이 너무 좋아. 왜냐면 그냥 그분들은 왜 모르는 사람 What happened to your skin? Your glass skin? 이 얘기 그냥 하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면 내가 일로 와봐. 자기야, 내 가방에 항상 들고 다녀. 자기야, 이거야, 이거. 이렇게 바르는 거야. 젠틀하게. 이러면 자기야, 속건조 다 잡히고, 이렇게 하면 그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도. 내 그라운드다, 여기는. 여기는 내가. 손만 잡으면 다 내 거다. 자기로 만들 수 있다. 내 자기로 만들 수 그래서 있다. 그분들 텍사스로 제가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파티하라고. 어머. 왜냐면 그 미국은 제가 이거 커뮤니티가 아직도 이제 시골도 많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뭔가 지역에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우리 예전에 막 엄마들 개모임. 근데 거기는 진짜 그런 게 강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동네 친구들이 다 디마프 얘기를 하고 디마프를 써. 디마프 그러면 마을이네. 그래서 제가 거기 다 보내드렸어요. 파티할 때 쓰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미국 이제 자기님들이 그 댓글로 디마프 인스타 미국 계정이 있으니까 댓글로 너가 하는 거 우리 회사에 와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댓글을 본 거예요. 기다려. 해서 우리가 직장에 갔어. 미국의 자기님이 초대를 해주셨어요. 이번에 가신 그거. 3월에 이제 모집을 받았는데 되게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일정 맞는데 딱 2군데를 갔거든요. 갔는데 한 군데는 포시즌스 호텔. 호텔 직원이 매니저가 저희 거를 너무 좋아하는 직원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 가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20대 대학생인데 의대 대학 다니는 그 병원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의대생들 분과 가서 이제 클래스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너무 행복했던 게 일단 우리 자기님이 저희를 초대해 주셨고 자기님이 이미 우리 전도사님 피부가 난리 났어. 반짝반짝. 왜냐면 우리 대로 컨텐츠대로 시연해드린 대로 했기 때문에 피부가 너무 예뻐. 한 번씩 무조건 물어봐요. 네. 디마프 바르러 가면은 물어보고 그럼 제가 알려주면은 혜영아 내가 발라서 하니까 또 사람들이 물어봤대. 어머. 이게 4단계처럼 계속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님이 친구들 20명 모아준 거야. 20명, 30명. 그리고 거기 가서 제가 똑같이 시연해드리고 하면서 이제 그 과정을 하면서 그 분들을 한 분 한 분 이제 얘기 나눠보고 보니까 진짜 이분들이야말로 내가 그동안 만나고 싶었던 그러니까 정말 피부 고민 다 있고 진짜 너무 좋았어. 특히 그 포시즌스 호텔. 그러니까 학생들은 원래 뭘 잘 안 바르잖아요. 그 친구들은 어려서 20대였는데 이제 포시즌스 호텔 가니까 30대, 50대, 심지어 60대도 계셨어. 보면 되게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나이대 분들이셨는데 메이크업은 하시는데 스킨케어에서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K-뷰티 제품도 하나도 안 쓰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재밌었고 스킨케어 방법 그리고 한 달 동안 이렇게 해보세요 다 선물 드리면서 이분들 머릿속에는 디마프로 가득하다. 근데 이분들이 피부가 좋아지면 분명히 너 요새 뭐해? 그쵸. 물어볼 거다. 무조건 그러면 나와요. 디마프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또 우리 친구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되게 뭐랄까 얍삽한 게 자기님 피부를 그냥 좋게 만들면 돼요. 그냥 이 한 명, 딱 그냥 이 한 명 피부 좋게 만들면 돼. 그러면 이 사람 너 요새 무슨 좋은 일 있어? 물어볼 거거든. 그러면 디마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맞아요. 근데 진짜 제가 이 루프를 경험하고 있어요. 진짜로. 저희 회사분들도 또 디마프만 쓰시는 분들 많고. 여기 다 눈이 부시네요. 시장에 참 쏠림 현상이 많잖아요. 남들이 하는 것들.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 네. 시딩, 인플루언서, 막 심지어는 제품군. 저기서 이런 걸 냈으니까 우리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네네. 그런 것에서 나만의 속도와 우리만의 길을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결 있다면 있다면 그게 정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피부에 대해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지만 그냥 결국은 피부잖아요. 우리 인체의 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작동 원리가 가장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그 분들, 의사분들이나 그런 전문가,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하는 것들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 모든 기준, 뚝심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저는 공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당연히 이거 좋다, 이거 좋아 보인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은 정말 피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게 진짜로 피부에 좋은 건가? 라는 기준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제 근간은 거의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그건 다 아니거든. 그거 따라 할 수 없거든. 오히려 피부에 더 해치는 것도 너무 많거든. 그래서 그런 것은 안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공부. 그래서 전문가들이 너무 감사해요. 그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네.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유튜브로 해주시니까 진짜 저는 그거 보고 자란. 네. 그래서 어쨌든 CD이나 인플루언서는 잘하는 너무 많은 업체들이 있고 근데 제가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잘하는 거는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못하는 건 그냥 그리고 해보긴 했는데 네, 돈이 높더라고요. 너무 비싸고 지금 솔직히 돈이 없어서 근데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더 잘하는 게 뭐지? 우리는 더 컨텐츠를 더 해보자. 우리 온데미디어 우리 채널을 우리가 진짜 목소리를 내서 우리가 고객님들한테 이야기를 피부에 대한 고민 해결을 해주자. 우리가 해보자 해서 컨텐츠 템이 더 강화됐고 컨텐츠가 더 잘하게 됐고 그러면서 고객님들이 더 우리를 어떻게 보니까 인플루언서 시대보다 더 우리에 대해서 맞아요. 신뢰를 해주시는 거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 우리가 잘하는 거를 더 맞아. 잘하게 하자 맞아요. 가진 거를 네. 뷰티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방금 말씀 그래요? 주신 게 그냥 모든 분들에게 네.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너무 멋있다. 26년도 그리고 내년까지 올해 하고 싶은 것. 와 지금 그러니까 갑자기 VC 앞에서 근데 말씀 주셨잖아요. 올해는 저희가 목표가 일단 당연히 우리 재구매율이 30% 이상 40%대로 되게 높은 편이잖아요. 재구매율은 당연히 유지해야 되고요. 계속 가치를 드려야 되고 고객님들이 피부가 좋아지면 재구매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매출로는 올해는 500억을 달성하는 게 목표인데요. 놀랍게도 1, 2분기는 거의 달성했어요. 3, 4분기에 이제 하기 나름인데요. 네. 3, 4분기 때 저희가 아직 B2B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B2B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B2B의 양상에 따라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채용을 이제 막 했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제가 뭘 할 작정이냐면 대표로서 제가 저만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대표로서 지금 내가 해서 성과를 이만큼 낼 수 있는 단 하나의 그것은 뭘까?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내가 지금 OKR을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조직 관리를 해야 되나? 시스템 체계가 없는데 이 체계를 만들어야 되나? 그것도 막 해봤는데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가? 그래서 나는 아직 더 많이 고객을 직접 만나야겠다. 그 결론으로 하반기 때는 제가 미국에서 우리 자기님들을 더 많이 직접 만날 거고 한 분 한 분 더 상담하고 더 고민 해결 진짜로 해드리고 그게 연결되게 해서 그러니까 그 더 뜨겁게 진짜 온도를 높여가지고 그거를 해놓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어졌을 때 좀 더 폭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그거를 100번 하면 어떻게 될까? 속도가 저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거라는 상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만 할 수 있고 제가 했을 때 가장 강력한 거를 올해 내년까지는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래서 저의 계획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이 이렇게 또 말씀 주시는데 팀원 한 분 한 분 정말 세심하게 뽑으시고 또 팀원분들이 레지나 대표님 너무 좋아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을 뽑으실 때 또 앞으로 디마프가 더 위대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분들과 좀 함께하고 싶으신지. 어떤 분들과 함께하고 싶냐면 저희의 미션은 절대 바뀌지 않겠지만 자기들의 피부를 정말로 좋게 하는 거, 좋아지게 하는 거는 절대 안 바뀔 불변의 진리지만 그 외의 것들은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변화에 좀 유연하고 뭐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유연한 인지적 사고를
하는 걸 즐기시는 분. 그래서 내가 틀릴 수 있구나 막 이런 것들을 내가 언제나 틀릴 수 있지. 그런 사고를 좀 많이 하시면 친구들이 뭐 다른 팀원들이 막 반대 의견을 했을 때도 그게 이제 상처가 아니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에 있어서 그래? 하고 또 새로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좀 유연하고 열려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좀 뭔가를 같이 발견했으면 좋겠다. 아직 저희 갈 길이 너무 멀어가지고. 맞아요. 할 게 많죠. 아직 너무 할 것도 많고 발견할 맞아요. 게 많아서 같이 좀 발견하면 좋겠다. 오십시오. 좋은 회사입니다. 수많은 브랜드들과 이제 함께 선봉장처럼 영토를 개척하고 계시는데 아직 K뷰티가 미국에서 아마 전체 매출액의 한 2%도 안 될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98%를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서 네. 좀 어떤 브랜드가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네, 어떤 브랜드로? 네, 어디까지 가고 싶으신지. 진짜 이런 말 감히. 네. 나는 굳게 믿고 있어서. 당연 그럼 그러니까 굳게 믿고 있는 것을 믿고 있어서 있는 거를. 맞아요. 네. 사실 저는 그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는 제품, 예를 들면 갈색병 같은 그런 제품과 브랜드가 있잖아요. 정말 시간이 갈수록 더 가치가 더해지는 그런 그 제품이 80년도에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40년, 네, 그쵸. 50년 되어가는데 네. 그런 제품을 만들고 싶고. 맞는 기초가 네. 40년이 돼도 저는 화장대에 맞아요. 있는. 저는 계속 유행에 따라서 바뀌는 게 어릴 땐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뭔가 이 한 제품으로도 50년, 100년이 갈 수 있구나. 근데 그 제품은 정말 그럼 어떻게 보면 마스터피스 같은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의 피부 고민을 해결해주고 가치가 있는 제품을 만들고 싶어요. 대표님의 롤모델 브랜드가 있으세요? 저에게 큰 영감을 준 분은 있어요. 누구신가요? 그분은 바로 에스티로더 여사님입니다. 그분의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우연히 그 에스티로더님의 자서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에스티로더 여사의 자서전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책이 이제 절판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이 없어.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뒤져가지고 중고거래에서 진짜 그 책을 요만한 책인데 10만 원 주고 샀어요. 중국 진짜 소중하게 받아서 근데 그 표지랑 제가 나중에 사진 찍어 보여드릴게요. 보면 진짜 옛날 책이거든요. 그래서 막 그 제본도 뭐 읍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정말 옛날 책이에요. 근데 그분의 유일한 자서전인 것 같은데 그 책을 읽고 제가 진짜 띵 충격과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시작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에스티로더 기업은 정말 위대하고 크지만 그 에스티로더 여사가 시작했을 때는 똑같네? 그때도 똑같았네? 뭐 그때도 뭐 유행하는 경쟁자가 있었고 상황이 있었고 막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기 그리고 그 여사님의 생각들 그분의 생각들이나 그분이 정말로 사람들 한 명 한 명 얼굴에 그 크림 밀크 클렌저 발라주면서 세안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뽀득뽀득하게 이 얘기를 똑같이 하고 다니는 분이었던 몇십 년 전. 몰랐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지금 기업만 알고 있지 그분이 과거에 어떻게 이거를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크림을 만들어서 그 친한 사촌 분이 그 약상가 의상가 그러셔서 그 레시피를 알려줬대요. 그래서 그 크림을 저도 다시 읽어야겠다. 크림을 이렇게 만드는 거를 그거를 떠다가 사람들한테 발라주고 스킨케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거를 전파하고 다니셨대요. 근데 그 당시에 자기의 샵이 없다 보니까 살롱이 없다 보니까 그 미용실에 가가지고 제가 여기서 조금 해줘도 될까요? 하고 허락받고 남의 미용실에서 어택이네 여기도. 네! 이렇게 머리하고 있는 그 부잣집 아가씨들한테 이렇게 손등에 발라드리고 그리고 이런 말을 했대요. 제가 사실은 이거 좀 영감 받았는데 그분이 절대 우리 여성분들이 집에 갈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나는 모르겠다. 왜 사람들이 이걸 왜 써보게 안 하지? 이렇게 좋은 걸 주면 반드시 내 고객이 될 텐데 왜 그거를 선물을 안 주지? 저도 뭔지는 몰랐지만 막 선물 주고 써보게 하고 이런 거를 하고 있었다 보니까 뭔가 제가 그동안 했던 게 잘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강화가 됐어. 더 많이 더 많이 진짜 더 많이 발라주세요.
해가지고 스치면 주자. 수면 발라주자. 어떻게든 나한테 말만 걸어봐라. 오히려 제 행동이 더 강화가 된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구나를 그 책을 보고 그러면서 되게 에스티로더도 시작은 네. 이렇게 작고 귀여웠구나. 나도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시대가 너무 좋으니까 지금은 SNS나 너무 AI나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너무 많은 그래서 이 시대가 정말 잘 저희가 이 시대를 잘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잘 되실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되게 많이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와, 이제 너무 재밌었어요. 마지막 질문 나왔습니다. 10년 후에 디마프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10년 뒤에 여전히 에너지 넘치고 여전히 저는 이제 너무 재밌거든요. 뭘 또 발견할 수 있을까? 다음 달 미국 가는 거에서도 우리는 또 뭘 발견할까?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미를 계속 새로 또 유럽도 가야 되잖아요. 저희 또 유럽도 계속 유럽 자기를 만나야 되고 유럽 자기는 어떨까? 또 우리가 전설로만 들었지 또 이렇게 실제로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 많이 하는 그때도 너무 재밌고 아직도 배울 게 많은 좀 그런 10년 뒤가 됐으면 좋겠고 네. 그러면 저절로 잘 되지 않을까 네네네. 하는 생각으로 하고 그럼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고 오늘 한번 함께 해보시니 어떠셨어요? 진짜 소감? 너무 재밌어요. 지금 그래요? 약간 죄송해요. 잊었어요. 우리 지금 너무 촬영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약간 잊었어요. 그냥 너무 재밌게 얘기해서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이렇게 저희 투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진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정말 그 보답하는 마음으로 좋은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친구. 우리 네. 프렌즈. 저도 오늘 너무 좋아하는 대표님과 항상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충전해가는 저희 레지나 대표님과 해서 너무 좋았고요. 디마프가 궁금하신 분들은 디마프 자사몰 그리고 유튜브에 디마프 치시면은 유튜브 공식 채널이 있습니다. 디마프 스토리 꼭 조댓구알 해주시고 더 많은 얘기 들어보시고 장벽학 개론도 꼭 보시고 그리고 오늘 캐치업은 저희 디마프 레지나 최혜진 대표님 모시고 이 브랜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저희 얘기 나눠봤고 또 캐치업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새로운 미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